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4페이지 제6절 맹사 하중기 추명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중기는 맹인 술사로서 전설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하는데요. 204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가 하중기 추명 자료인데 전부 다 설명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 늘어지면 또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몇 개, 나머지는 또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시는 거 몇 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중기 선생의 간법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은 우선 일간도 생극권이 있다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일단 일간도 생극권이 있다라고 보고 있다. 설명 내용 중에 갑자기 일간의 십간을 가지고 주보를 논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니까 그런 건 일간도 생극권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량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중기 선생의 간명 사례를 가지고 군신 이론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군신이론, 대만에서는 주보이론이죠. 그 본류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으면 제가 주석을 달아서 추가로 설명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간명 사례를 접할 때 지나치게 어떤 신비스럽다거나 어떤 신격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간명 사례에서 우리가 어떤 일관된 이론 체계로서 그분들의 간명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그분들이 어떤 이론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일부분씩 떼어서 예를 들어서 고서에서 갖다가 근거를 찾는다거나 아니면 신파, 소위 말하는 요즘 어떤 명리 이론을 갖다 붙인다가 띄엄띄엄 아니면 조각조각 갖다 붙여서 억지로 설명하고자 하는 방법들은 우리들의 명리학 수준을 높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묘한 적중도를 보였다고 하는 하중기 선생의 간명 사례를 통해서 우리 주보 이론이나 군신명리의 이론적인 어떤 우수성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중국 대륙에서 군신 이론으로 통용되고 있고 그 원천은 오히려 대만의 주보 이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주보 이론이 군신 이론보다는 더 체계적이고 더 명확하게 어떤 이론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중기 선생의 사례를 중국 본토의 군신명리파 학인들이 설명을 해놓은 건데 참고해 보시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주보 이론을 통해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중기 선생의 간명례는 우리나라 어디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아주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만 찾아보면 다 자료들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거죠. 111, 예제 111 보면 부술, 을축, 임자, 신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자 사주입니다. 대릴사유를 들여서 2번이나 결혼한 여자 사주인데요. 하중기 선생이 간명한 내용은 이겁니다.
무남 동녀다. 두 번의 대를 사이를 들여서 결혼했다. 10세 갑자운 갑은 정민년 모친이 죽었다. 그 다음에 21살 계해 해운의 무오년 약혼했다. 그 다음에 김인년 혼인했는데 주변 사는 남자였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 임은 정묘년 29세인데 첫 번째 남편이 죽었다. 30이 돼 임술 이문의 경호년 재혼했다. 37세 임은 신민년 장남이 죽었다. 개에 불려 죽었다. 첫째 남편은 당나귀에 밟혀 죽었다. 이런 것인데, 어떤 특정의 어떤 추론 내용을 추려서 보면 총 7가지입니다. 그런데 7가지를 그 형명분이라고 하는 하준기 선생의 조수죠, 조수. 이분은 맹인이 아닌데 조수로 이분이 기록한 것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비교적 근래의 사람이죠. 하준기 선생은 고대 사람이 아니고요. 근데 이분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떤 이론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결과들을 얘기했는지를 우리는 그것을 규명하려고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탕에 주보 이론 체계로 설명을 하면 깔끔하게 설명이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자, 무술, 을축, 임자, 신축. 축술형, 자축합. 무토가 투간에 있고 신금과 을목이 투간에 있습니다. 격신은 무토, 용신은 병화, 청용신은 신금과 을목이 후보인데 개수가 있어서 을목을 취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왜 명을 추단함에 항상 격신, 황제죠, 추출해야 될까? 군신을 취하는 목적은 격용의 희기를 분명히 나누려고 하는 것. 육친성은 희신을 통과해서 정한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육친성은 항상 희신으로서 대체해서 놓고 봐야 된다. 이 명주에서 용신은 을목도 용신이고 신금도 용신이다. 둘 중에 하나, 둘이 상극하는 관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을목을 취한다고 했죠. 지지에 개수가 있어서 신금이 기토를 설하고 을목도 기토를 극하긴 한데 둘 중에 하나를 취하면 을목이고요. 그러니까 용신 역할을 하는 것을 취한다면 신금도 역할은 가능하죠. 다만 주의를 요하는 것은 두 개의 용신이 상극하는 경우 역시 하나의 위기의 표현인데 신금은 따라서 대희대기의 신으로서 을목의 위협이 되므로 을목이 후에 대표하게 되는 어떤 육친이 있으면 그 육친의 재난이 있다. 육친, 앞에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육친의 희기, 주보의 희기, 이건 격국이죠, 격국. 그 다음에 일간, 희기, 체. 이 세 개의 희기가 다 다르죠. 또한 세운의 희기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기를 판정을 할 때 기준은 주보상의 어떤 주보가 기준이 되지만 그것으로서 모든 부분을 다 육친이나 체나 세운의 희기를 똑같이 판정하지는 않는다는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개수가 있으니까 을목을 청신을 취한다. 신금은 기신이죠, 기신. 그런데 을목이 합거되고 기토가 올 경우에 신금은 희신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천간에 개수가 떠서 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당연히 신금은 을목을 극하지 못하니까 도리어 신금도 희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자의 명을 볼 때 가장 먼저 혼인을 보고, 혼인을 볼 때는 반드시 배우자 군과 성을 같이 본다. 여자는 관살이 남편, 관이 있으면 관, 관이 없으면 살. 이렇게 관살 혼잡이면 그것을 제어하는 식상이 남편이죠. 이것은 지금 좀 희신 기준입니다. 희신 기준. 정관이 희신, 살성이 희신. 이런 있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 명주는 관살이 혼잡하니 식상으로 제어하는데 임수일주에 을목상관로 기토를 제하니 을목이 투출하여 남편이다. 이때 신금이 투출하여 있으므로 이 을목은 이미 화근을 안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신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편을 볼 때는 기신이죠. 그래서 육친상의 희기로는 신금은 기신이다. 여명의 식상이 자녀죠. 주보 군신법에서는 남자도 마찬가지죠. 임수일주의 을목 상관입니다. 상관이 간목은 없어요. 간목은 없고 을목만 있죠. 을목이 여기서 지금 아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을목이 상관인데 아들이라고 본 거죠. 여기에서는 지금 하중기 선생은 을목이 왜 상관인데 아들인가 지금 밑에 맹파는 그러니까 여자가 일단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봐서 그 자녀를 볼 때는 당연히 아들이면 이성이죠. 이성 위주로 먼저 성별을 정하기 때문에 을목이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내용은 조금 다르죠. 일간 기준 음양으로 자녀를 분별치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하중기 선생이 설명하고 있는 방법은 우리가 공부한 건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상관만 지금 상관만 상관만 있기 때문에 상관을 가지고 일단 그 자녀를 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내용을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을목이 을상관 희신 그러면 이게 딸이죠. 아들은 을목을 감축하는 희신. 간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신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을목을 감축하는 게 설이죠, 설. 극은 어차피 그 극설이 다시 양립하지는 않기 때문에요. 자, 그럼 을목을 감축하는 게 아니라 신이다. 설하는 것은 정화다. 신금 자체는 주보상으로는 우리가 희신 역할을 할 수 있지 몰라도 이건 기신이죠. 을목을 극하니까요. 기신. 그래서 을목을 감축하는 희신이 아들인데 신금으로 아들을 보려면 신금 기신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제하는
개수. 이걸 봐야 되고요. 기토는 정하는 을목을 설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토를 볼 수 있지만 개수로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을목이 딸이고 아들은 개수를 볼 수 있는 거죠. 개수. 그런데 이거는 개수를 보니 다시 축에 축 기토가 있죠. 극합니다. 그러면 축 기토는 신금이 설하고 을목이 극할 수 있죠. 그런데 주보상 우리가 시신을 고른다고 했을 때는 을목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볼 때도 개수와 을목을 같이 보는 거죠. 자, 요약하면 을목은 그대로는 딸이고요. 그다음에 아들은 개수와 을목을 같이 봐야 된다. 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중기 선생이 그 간명한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쪼개서 설명을 이제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영주는 무남 동녀다. 정량이라는 분은 임술가는 비겁 수가 형제성이다. 형제궁은 일지 자수이니 본래 형제가 있는 상이다. 다만 형제궁은 일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궁은 일지. 형제의 숫자를 계산할 때는 숫자 계산은 월지 12월성으로 계산하고요. 그다음에 형제궁은 일지. 궁은 뭐 능력 이런 걸 보는 거죠. 본래 형제가 있는 상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월시 두 축의 자수가 협극을 당해서 성과 궁이 모두 제재를 받으며 월령의 관성, 기토, 기신이니까 형제가 올 수 없어서 무남 동녀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공부한 이치상으로는 좀 틀린 부분이 있죠.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정량이나 맹파 육친론은 간단한 듯 다 좋지만 세부적인 이론체가 약간 부족하다. 형제궁의 일지라는 것은 이설이 있죠. 통상 월주를 형제궁으로 하지만 서자평 선생은 적중과 다짐으로 형제궁을 보지 않기를 권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있다는 거고, 개수 겁재가 채성입니다. 채성이니까 음간이 동성형제죠. 여자죠. 그러니까 음간. 개수. 겁재죠. 이게 여자 형제. 우리가 십신론에서는 그냥 비견이 자기 동성형제, 겁재가 이성제라고 봤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즉 개수가 동성 여자 형제. 이때 이제 따라가는 거죠. 기토가 극하니까 을목. 신금이 극하여 머리를 내밀지 못한다. 더구나 축술형 자축합. 자수 동성 형제성이 축토를 합주하여 기신 역할로 바뀐다. 개수가 여자 형제니까 남자 형제는 임수겠죠. 임수는 기신. 무토를 보는데 축술형 형파되고요. 이성 을목이 구응성이지만 도리어 무토를 섭극하니까 남자 형제 높다. 이렇게 역증을 보는 것이 형제는 가장 합리적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중기 선생이 무남 동녀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면 간단하게 설명이 될 듯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이론 체계와 같다. 자, 두 번째, 10살 정미년 갑자운 가분인데 모친이 죽었다. 그렇게 감명을 했다고 합니다. 정량이 해설하기를
인성 신금이 모친이나 기신이니 육친성으로 보지 못하므로 설하는 자수가 모친성. 원령 모친궁은 형상을 입어 모친은 이미 건강이 좋지 않은 정보가 있다. 더군다나 성궁이 상극하니 이런 정보는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갑자운, 갑목이 군주 무토를 극, 그리고 희신, 을목을 혼잡하니 군주가 상해를 입으면 필시 흉사가 발생한다. 유년 정민년, 정화가 신금을 극하고 을목을 설한다. 미토는 축을 충하고 수를 향한다. 토성은 형충이 있으면 모두 본기가 왕해진다. 자중의 개수는 왕한 기토의 극을 피할 수 없고 개수를 생각하는 신금은 모친선을 볼 때는 개수를 보호하는 희신작용을 하지만 또한 정화의 극제를 입어 개수 신금이 모수 형상을 입고 사라지니 희귀 동멸로서 이에 모친이 사망한다. 극모한다라고 할 때 이런 거죠. 이런 그럴듯한 설명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은 이런 체계가 아니었죠. 모친은 이제 우리가 성을 육친성을 확정을 해야 되는 단계죠. 먼저 인성을 보는 건 맞죠. 인성. 신금과 경금이 인성이죠. 혼잡하죠. 모두 기신입니다. 무토를 설하는 기신, 신금은 을목을 극하는 기신이죠. 기신. 신금은 개수로서 설하고요. 여기 신금은 개수로서 설하고, 근데 개수를 임수가 혼잡하고 기토가 극하고 있죠. 기토. 그래서 여기서 기토가 극하는 것은 신금이 방어 불가한 이유는 이미 신금 모친성을 취하여 개수로 설하기 때문이다. 뭔 말이냐면, 자, 여기를 보시죠. 신금이 일단 기신이 됐어요. 근데 기토가 설을 하고 있습니다. 난 신금이 모친성인데 기신이죠. 그러면 개수로서 신금을 설해서 맑게 하면 개수가 모친 대체 육친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임수가 혼잡하고 있습니다. 또 기토가 극하고 있어요. 그러면 임수의 혼잡은 무토를 써서 제거하고 기토는 을목으로 제거합니다. 을목. 경금도 기신인데 경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병화로서 극에서 없애고요. 그런데 임수가 병화를 또 극합니다. 그러면 무토를 써야 되죠. 결국은 우리가 모친을 볼 때는 개수, 을목, 병화, 무토. 개수, 병화, 을목, 무토가 빠졌네요. 이게 모친성의 희신이죠. 모친성의 기신은 경신, 기정 이런 것들이죠. 경금은 술 중에 병화가 제거해야 하지만 축술형호 성춘에 불과하며 일간 김수가 경금을 술한데 기신이 무토로서 본다. 이런 설명이 지금 이런 겁니다. 가분을 보면 갑목이 격신이자 모친의 구응성이 무토를 극하죠. 정민년. 정화는 원국의 배열상 을목을 먼저 설하고 유년지지 미토는 자수를 직접 극하고 흉미충 기토를 왕하게 하여 개수를 극한다. 어떤 운이 오면 가분이 왔다. 그러면 이 가분의 그 본의가 이 운의 태극점이죠. 그러면 가분 여기에서는 식신입니다. 식신. 갑이 가리키는 어떤 십신의 의미, 식신이죠. 식신의
어떤 그 본의가 이 가분 동안에 태극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앞에도 봤지만 일간 기준 식신이죠. 그러면 간목의 희기가 이 팔자에서는 기신입니다. 식신, 기신. 그러면 이를 벌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식신이라고 하는 것의 태극점은 이를 벌리는 것, 재원, 재물의 원천, 어떤 사상, 생각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관살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그 관살에 대한 어떤 영향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육지는 직접 작용하는 육신이 있고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육신을 나눠서 보는 거죠. 정미년, 간목과 정미, 유년. 자, 간목이 와서 원국에 주는 영향, 무토가 그걸 받는 게 가장 직접적이죠. 그러면 육친을 볼 때는 무토가 가리키는 육친이 뭐냐를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유년에 정미년이 왔다. 그러면 정화가 육친을 보려고 했기 때문에 정화도 그러면 육친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죠. 정화가 하는 짓이 을을 설하고 신을 극하죠. 그러면 을과 신이 아까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기토를 제하는 역할이 가능했는데 이것은 무토의 혼잡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면 을목을 설하고 혼잡하게 하고 여기 있습니다. 개수, 을목, 무토. 기토가 제함을 당하지 않으면 개수가 타격을 받죠. 그러니까 그러면 무토가 간목은 또 무토를 극하기 때문에 무토가 약화되면 임수가 강해지겠죠. 임수가 강해지면 병화가 약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따지면 개, 병, 을, 무가 이 갑은 정미년에 약해지는 그런 글자들입니다. 이런 것도 아까 모친, 육친으로 따져보니까 모친이죠. 이렇게 어떤 대운과 유년에서 육친을 볼 때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한다면 어떤 육친성의 희기신을 다 나눠놓는 거 미리. 이것을 원국으로 나누면 모친 관련한 희신은 개병, 을무, 기신은 경신, 기정인데 유년에서 보면 그것들이 어떻게 그 작용을 받는지를 보아서 확정하는 거죠. 세 번째, 하순기 선생이 21살 개해운, 개운, 무오년, 약혼 22세 그 인년이죠. 김인년 결혼. 남편은 근처에 살고 10살 많고 당년에 아들을 낳는다. 정량 해설을 보면 겐 원국의 무토를 합류. 을목 있고요. 축술형으로 혼잡된 상태에서 을목이 어떤 강약을 따질 때요. 강약. 원령을 얻거나 앉은 자리에 곤기이거나 해도 혼잡하면 약합니다. 청하면 혼잡을 제거하고 있으면 강하죠. 강약의 역을 감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토가 이 지금 사주에서는 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개해운
해자축이죠. 해자축. 수반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더더군다나 축술형이 있어도 약하죠. 따라서 합류하는 겁니다. 군주가 합류를 얻으니 길상이다. 이우는 또한 희신 개수가 주사하니까. 개수, 대운의 개수죠. 더군다나 부성의 궁이, 부궁의 성이 투출하니까 반드시 결혼과 관련이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고할 만한 그런 간법이죠. 10명의 관살이 부성인데 혼자면 사용하지 못하니 모토가 원성, 기토를 제거하여 청하게 하는 을목이 대체 부성이다. 남편을 벌려나갈까? 희신로 다 바꿔서 봐야 되죠. 그러니까 관살, 무토, 여자의 남편 성은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여자, 배우자 성. 그래서 관살 중에 좀 희신이죠. 남자는요, 재성, 희신이 아닙니다. 1단계에서는 뭐가 어떻게? 자, 부치는 남자에게 편제죠. 차는 정제입니다. 따라서 남자 사주에서 정편제가 혼잡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거죠. 정편제 혼잡이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여자 사주는, 남자는 배우자를 볼 때 물론 정제나 편제 하나만 있으면 그게 배우자 성으로 보는데 두 개 다 있어도 재성 혼잡을 먼저 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약간 차이점이 있으니까 항상 유념하시면 되고요. 네. 78년 무오년 군주가 왕지에 좌하고 문간 개수를 합류. 이건 뭐 운, 서로 동하는 것끼리 운, 운요. 운이 먼저 원국에 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윤년이 오면 윤년이 운과 원국에 작용을 해서 동하는 것을 따진다면, 아니면 작용 방향을 따진다면 윤년이 운에 작용하기 때문에 무토 윤년이 운간 개수에 작용해서 합류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니고 합주라고 봐야죠. 합주. 왜 그러냐면 서로 다 움직이는 거죠. 운이나 윤년은. 원국은 고정되어 있다고, 상대적으로 고정됐다고 보는데 운이나 윤년은 움직이는 건데, 움직이는 것들이 합해서 없어지거나 합해서 머물러 있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움직이는 것 간의 합은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거죠. 합주라고 해서 합주. 합류보다는요. 엄밀히 표현하면 합주죠. 그 이면에는 완전하게 제거하거나 완전하게 묶어놓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완전하게 제거하거나 완전하게 묶어놓기 필요한 어떤 상황이라면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달성되지는 못한다. 혼인에서 그런 상황이라면 결혼까지 완전히 이루어지는 못하고 약혼정도에 그친다. 이런 거죠. 군신경외. 시사가 강림하는데 자우는 부궁을 충동하니까 그에 약혼한다. 그죠. 충동하니까 이성이인연이 생기고, 약혼하는 이유는 완전히 잡아 머무르지 못하니까 동하긴 하고 붙잡긴 하는데, 그러니까 약혼이다. 읽어보시면 밑에 아까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 해 김인년,
기토가 미토의 한글로 좌하여 기는 진기이고 무토는 퇴기입니다. 가신이 왕하고 진신이 쇠하여 본래는 불순한 년인데 다행히 원국에서 기토를 을목이 극하고 신이 설하여 진신 무토가 손상이 없다. 따라서 흉사가 발생하는 데는 이르지 않지만 다만 진과 혼잡이니 결국에는 불길한 조짐이다. 이 유년에 결혼하는 것은 을목 부성이 기토 귀신을 극제하는 것이다. 을목에 대한 귀신 신금도 또한 문간 개수의 설을 입어 가버리고 지지에서 숙리충 미술형으로 무기토 왕해져도 분왕은 길하고 가신은 왕한데 극설이 있어서 재화되니까 비록 혼잡하여 불순하지만 모두 신에게 일일이 화해를 얻게 된다. 진실을 화하여 제거하는 개수는 부성, 을목을 상황하게 하니 성궁이 상생한다. 혼인의 정보가 분명하다. 대릴사유인 이유는 원국에서 정보가 있다. 맹파의 단명 구절에 여명이 상관을 남편성으로 하여 하는데 인성이 그것을 제하고 있으면 좌당초부라 집에 앉아서 남편을 부른다. 그죠? 이 병은 관살이 혼잡하여 부성을 삼을 수 없으므로 성위 이전법에 따라 을목 상관이 부성, 여기 상관 부성 또한 시상에 경금 인성 신금이 제하는 것이 있으니 이 구에 적용된다. 또 다른 정보는 원령은 대문호이고 시는 뒷문이다. 인이 시상에서 작용을 발휘하니까 즉 후문의 작용, 남편을 불러 문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뭐 통변 요령이죠. 그러니까 맹파에서 어떤 구결로 전해 내려온 것들은 통변의 요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일반화해서 이론 체계로 포섭하는 그런 것은 곤란합니다. 대릴사이다. 그것은 정상적인 어떤 부부관계를 벗어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부성을 확정하는데, 부성이나 부궁을 확정하는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고 미진한 부분도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깔끔한 어떤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제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는 타조팔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대릴사에 나타난 거죠. 남편은 근처에 거주하고 열세 많은 것은 을목이 부성이고 년월은 이런 것들. 을목과 명이 가까이 붙어있으면 인근지색이다. 식상이 자녀성, 을목 상관은 희신이고 혼잡하지 않으니까 을목이 자녀성이다. 이 해에는 최대 희신 을목이 개해운, 김인년, 해의 목국으로 왕을 얻는다. 원국의 자녀궁 시간에 귀신 신금인데 운간 계속 화살한다. 이것도 성궁에 같이 좋은 점을 더하는 것이다. 득자죠, 득자. 왜 상관년에 딸이 아니고 아들을 얻었는가? 이거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일간 임수의 상관이 을목인데 그렇게 봐도 아니면 여자한테는 관살이 자녀가 아니고 식상으로 봐도 다 상관이죠. 그래서 왜 아들을 얻었는가를 설명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명의 식상이 자녀이다. 일무수일주의 을목이 자녀. 그래서 이게 하선생의 비결이라고 하고 정량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입니다. 명확한 체계를 밝히지 않고 있어 어쩔 보입니다. 설령 양남 음녀 기준 여자의 아들은 양간
양녀는 아들 음간. 이렇게 이게 하선생의 기준이죠. 무슨 말이냐면 여자가 양남 음녀죠. 양남 음녀죠. 해당되죠. 아들은 당연히 음녀니까요. 양간이 되죠. 양간. 일간, 음녀니까 일간과 다른 이성이니까 양간이죠. 이게 아들이죠. 딸은 음간이 되겠죠. 근데 반대로, 자, 이 팔자 같은 경우는 음남 양녀에 속하죠. 따라서 아들은 음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식신이 되지만 여기서는 상관이 된다. 이게 지금 하선생의 논리거든요. 근데 다른 무치는 확장해보면 모치는 언제나 편인이어야 돼. 정명사상 위배되는 거죠. 십중 기준으로 통일하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형제를 논할 때 똑같은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따라서 이런 화선생의 양남음녀, 음남양녀를 기준으로 하는 어떤 판별법은 취하지 않습니다. 그게 비결이 아니고요. 어떤 이론적인 정합성이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취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설명을 길게 해놨습니다. 남편을 보면 먼저 좀 봐야 될 게 극대극, 육친성을 구할 때요. 극대극의 원칙. 이것은 배우자를 구할 때 남자의 처는 내가 극하는 거고 여자의 남편은 자기를 극하는 거죠. 따라서 모두 극응하는 십신 관계죠. 대체 육친도 극으로서 구합니다. 그게 원칙이죠. 관살, 무기토가 혼잡하죠. 관살 혼잡인 경우에는 극하는 식상을 우선 일간이 근기도 없고 무력한 경우에 인성을 화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극응의 우선이라고 하는 걸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우선이죠. 화하는 인성이 차순이죠.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그걸 취하고, 하나는 청하고 하나 혼자면 청한 걸 취하고, 천투지장이면 투출한 걸 취한다. 둘 다 있는 경우 그들 간에 극하는 기시. 식상은 을목 상관 하나이며 희용신이죠. 인성은 경신금 혼잡이니까 청하게 있는 을목 상관 희신을 남편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제1대선. 천간의 신금이 을목을 극하니 개수가 구궁하죠. 이게 제2대선. 희신 기준 2차까지. 을목 개수까지. 그 이후에는 재화가 가능하면 2차로 2차 대체상으로 확정하는 거죠. 확정. 75.
중요하다고 제가 써놨죠. 이 개수는 기토가 극하는데, 여기 지금 이게 그 말입니다. 여기 기토는 이미 사용한 신을목에 의해서 극설을 입어서 육친을 논할 때 재화된 것으로 보아 개수를 배우성으로 확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못한다. 남편을 구할 때는 무토가 태극점이죠. 기토 혼잡합니다. 을목을 쓰죠. 근데 을목은 신금이 극하네요. 그러면 아까 위에서 봤죠. 개수가 신금을 설하서 을목을 구하죠. 그런데 이때 개수는 기토가 극하는데 을하고 신이 개수 앞에서 개수를 도리어 보호하죠. 그래서 기토가 개수에 영향을 못 주는 거죠. 이때 보면 자와 축이 있고 자축이 연결되죠. 그래서 신금이 개수에 연결되는 거죠. 그런데 자녀를 우리가 확정할 때 식신갑이 없으니까 을목을 본다고 그랬죠. 근데 이때 을목 상관이 희신입니다. 근데 신금이 극하죠. 그러면 이때는 개수가 다시 또 신금을 설합니다. 이때 다시 개수를 기토가 극하는데 기토의 혼잡을, 여기는 기토 혼잡이 있었죠. 기토의 혼잡을 제거함을 거쳐오지 않았죠. 여기 이 자녀에서는요. 그래서 을목 상관으로 해당되는 육친을 확정 불가하죠. 따라서 을목 상관에 해당되는 육친은 인연이 없다. 이게 딸인데요. 아들은 을목 상관이 희신인데 이것을 감축하는 글자 신이나 정을 보아서 희신을 찾는데 이것들이 다 기신이죠. 한꺼번에 논하려면 개수를 보아서 논하죠. 설하고 극하니까요. 개수가 아들이죠. 아들 성은 분명히 자수도 있고 있기 때문에 확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팔자는 아들과는 인연이 있긴 하지만 딸과는 인연이 없다. 여기가 지금 그런 거죠. 임은 29살 정년 남편이 사망한다. 29세 임술대운, 임수는 부성, 개수를 혼잡하는 기신이죠. 임수가 진기, 개수는 태기, 진가 가왕, 진세, 운지, 술토는 또한 축술형을 인동해서 화금고가 형계하고 병화는 왕태, 완제설을 입어 모두 무토에 돌아가고 기토는 축술형으로 역시 왕해져서 신금을 생하니
그만하면 필연적으로 을목을 극한다. 좋습니다. 대운의 주된 사항을 읽는 방법이죠. 임술대운, 천간 임수는 비견, 귀신인데 육친상으로는 남편 대체성의 개수를 혼잡한다. 격신 무토의 편재인이 응하는 사상은 기토의 비견의 귀신적 측면의 인사물, 이것이 응하죠. 남편 관련 문제, 남편, 그다음에 재물 관련 문제를 주로 한다. 무토는요, 임수, 비견, 재성, 일간, 격신 이렇게 남는 거죠. 임수는 일간 기준 비견, 격신 기준 재성. 아까 이것은 개수는 대체 부성이라고 했죠. 을과 개는 또 바로 부와 관련된 문제죠. 명주 본인은 비견 관련 인사물로 받아들이지만 외부 환경, 사업 성취 평가하는 것은 재성 관련 인사물로 인식하는 것. 항상 일간 기준과 일간 기준과 격신 기준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정임합, 여기 정임합, 합거. 결국 정화는 신금을 전생하는 탐생만극이니, 자, 기토가 신금을 전생하니까요. 신금이 을목을 대하는 것은 더더욱 부정하다. 이명에서 관살 혼잡이고 식상을 용하여 제복하는데 을목 상관의 기토를 제복하는 용신이다. 을목이 투출하니 을목이 남편이다. 그런데 이미 봤던 것처럼 을목은 이미 화근을 가지고 있다. 군신법 이번 육신법에 있다. 을목이 용신이고 신금도 용신 역할을 하죠. 희신 역할. 즉 무토가 황제이므로 가황제는 기토가 된다. 기토는 필시 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재는 극하는 것 을목, 화는 신금. 근데 주의할 점은 이렇게 두 개의 용신이 상극하는 것은 하나의 이기정불. 신금은 대의대기 십신으로 을목에 대해 위협하는 바 을목의 대표 육신이 정해지면 그의 육신은 재난정불로 나타난다. 언제 재난에 응하는가는 유년과 대운에서 끌어낸다. 원국에서 이미 을목은 극을 입어 삶이 없다. 예명을 볼 때 먼저 혼인을 보는데 혼인을 볼 때는 반드시 성공을 같이 봐야 된다. 관살이 남편, 관이 있으면 관 이렇게. 임술은 병화 을목이 있고 병화는 무토를 생하지 못하고 을목은 기토를 극하지 못한다. 축술령은 축, 고신, 경금이 투출, 경금이 무토를 설, 축은 소이고 정묘는 묘수라. 병화 을목의 고를 패고 을목이 기토를 극제 불가. 정화는 대운 임수에게 합거. 신금이 제어가 없어서 을목 용신은 가신 무제. 부공 자수를 형으로 파기한다. 주의할 점은 아들이기도 하다. 을목이 정묘년에 왜 남편에게 사고가 있었고 아들은 무탈했는가. 원인은 월간 을목과 술 중에 을목이 모두 있는데 궁성을 갖추면 파악이 가능하다. 정묘년 일지 배우자궁 개수와 을목이 배우자성. 배우자성으로 성궁이 형하여 서로 상하니 배우자의 재난이 응하고
시지 축 중에 자식궁이죠. 시지 축 중에 개수가 무탈. 요을은 축술의 합류. 요을 술토의 합류. 아들은 무탈하다. 임술 정도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호년 다시 재혼한다. 신축, 여기 성궁환이라고 제가 떠났죠. 좌지 축토, 시지 축토에 앉아 있는 것이 신축과 을축이죠. 을축이 을이 남편이라고 그랬죠. 왜? 같은 앉아 있는 글자끼리 보니까 서로 호환이 되는 걸로 봐서 이것도 배우자와 연관된 것이다. 축은 자와 합하여 임수의 몸을 전 남편이 더 잘생겼다. 자수는 본가. 자수가 축을 합하니 자기 집에 붙들리는 것이 대릴사이다. 자축은 본래 먼 곳이고 오축이 상해로 인하여 멀게 변하는 먼 사람이다. 이런 건 뭐 그냥 읽어보시고. 무토 7살이 배우자성의 태극점이고 희신인데 기토가 혼잡하니까 을목이 제거. 신금은 개수가 제거하죠. 대운 임수는 개수를 혼잡하고 유년 경금은 무토를 설하지만 대운 임수에게 피설되죠. 유년 경금은 을목을 합류하여 기토를 극하도록 하죠. 을목을 합류하죠. 을목, 배우자성. 모두 배우자 인연이 동하는 거죠. 오화는 자술충, 배우자 궁이 동한다. 추고해, 기토를 제거, 오술하고 축토가 오정화를 설거, 병화가 청해지고 무토가 청해진다. 배우자성으로 이렇게 아까 병도 있었죠. 이런 것들과 궁의 동태를 보면 이성 인연이 동하고 가버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민년, 개에 물려 죽는 거죠. 신민년, 신금, 자식, 궁이 도의. 바로 을목을 극하니까 아들의 형사가 일어나죠. 항상 유년이나 대운 볼 때 천간 글자를 유년은 특히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대운은 뭐 방위의 기운이니까 지지 중심으로 중심을 한다고 해도 유년은 언제나 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궁유에 있는 글자가 오면 그 궁유의 육친이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작용 상황을 봐서 좋게 변하는지 나쁘게 변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이 하중기 선생의 그 사주팔자 간명 사례 하나를 가지고도 지금 이렇게 1시간 정도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예제가 130번까지 있죠. 그러니까 19개 정도 되네요. 19개를 이렇게 일일이 다 설명을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다음 번부터는 좀 건너뛸 건 건너뛰고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